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스포츠도 정말 AI 시대구나 싶더라고요. 스포츠에서 역사적으로 판정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VAR 딱 보면은 이거 50 맞는데? 혹은 야 봐라 정확하지 않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스포츠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이 기술들이 가져온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심을 줄였느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심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안녕하십니까. AI 토피아의 궤도입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저 공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이거 진짜 반칙 맞아? 이런 순간들 한 번쯤 더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찰나의 장면을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AI와 데이터가 함께 판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경기장 안의 판정 기술부터 경기장 밖의 산업 변화까지 AI가 바꾸고 있는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두 분의 지식텔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혁신하는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스포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한국스포츠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김필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스포츠도 정말 AI 시대구나 싶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여자 하프파이트 결선에서 우리 최가온 선수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 자체도 대단했지만 요즘은 이런 장면을 단순히 잘했다 정도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약의 궤적이 어땠는지, 공중에서의 기술은 얼마나 정교했는지, 착지는 왜 안정적이었는지까지 정말 다양한 데이터와 시각 자료들 이걸 통해서 설명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윤 교수님,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는 어떤 AI 기반 판정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지 예전의 판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겁니까? 네, 스포츠에서 역사적으로 판정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1986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의 신의 손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마라도나가 손으로 공을 치면서 골이 득점으로 연결됐고 그 당시에 심판이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그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이후에도 앙리라든지 다양한 선수들이 핸드볼을 하면서 득점하고 그러면서 판정이 바뀌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도출됐었고요. 체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뺏긴 사건인데요. 네. 양태형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 종목을 남기고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이제 양태형 선수는 10점 만점에 완벽한 연기를 했는데 그 심판이 두 분이서 0.1점을 잘못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는 양태형 선수가 0.049점 차이로 금메달을 뺏기고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심판들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상 이제 이의 신청 시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뺏긴 사건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판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의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니스의 호크아이, 그다음에 야구의 ABS, 축구의 VAR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눈이 아닌 실제 공의 궤적이라든지 신체의 좌표라든지 이런 데이터 기반의 심판 판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 AI 판정 시스템 실제로 정말 믿을 만한가? 이게 고민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ABS나 VAR 같은 기술들이 도입된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는 판정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현장에서 실제 이런 판정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전에는 심판의 판정이 나오면
선수, 지도자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이런 잘못된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의 호크아이 시스템이라든지 야구의 ABS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는 보다 더 좀 더 객관적이고 그 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옛날에 뭐 50 나오면은 막 삿대질하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은 이제 뭐 VAR 딱 보면은 이거 50 맞는데? 혹은 야 봐라 정확하지 않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약간의 어떤 그 분쟁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경기장 안을 넘어서 경기장 밖의 이야기도 짚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판정 하나가 단순한 50 논란을 넘어서 이 리그 전체의 신뢰, 중계의 설득성, 중계의 설득력, 또 팬들의 몰입하고 다 연결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판정 기술이 스포츠 산업에 던지는 가장 큰 변화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스포츠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네. 이 기술들이 가져온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심을 줄였느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본질적인 혁신은 결국 리그의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신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결국은 이제 스포츠 산업도 천문학적인 자본 투입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중계권이나 스폰서십 그리고 거대한 팬덤이 얽혀져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요. 오심을 단순히 실수라고 저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것은 이제 리그의 브랜드라든지 평판을 훼손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FIFA의 월드컵에서도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이런 공정성의 문제를 훨씬 더 명료하게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메이저리그를 보면 ABS 챌린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나 이런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권한을 주는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공정성의 신뢰 자산을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인 셈입니다. 지금의 AI 판정 기술이 결국 리그의 어떤 신뢰를 보호하고 스포츠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으로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판정 기술의 변화가 팬들의 스포츠 콘텐츠 소비 방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는 심판의 오심에 단순히 분노하고 여러 가지로 실망하던 멱살잡이하고. 그러한 과거에서 예. 이제는 벗어나서 사실 이제는 팬들이 실시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을 돌려보면서 같이 해석할 수 있고 경기의 무결성을 지금 확인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판정의 결과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중계 콘텐츠 자체가 이제 일종의 콘텐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와 근거로 이런 것들이 도출됐는지 그런 것들이 공백이었다면 지금은 팬들이 실시간으로 직접 질문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해석해서 공유하려고 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몰입 방식도 대단히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네.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관중석에 앉아 있는 어떤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참여하고 직접 해석하고 직접 몰입의 어떤 방식에서의 인게이지먼트를 가져감으로써 사실 참여형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스포츠 데이터 프로스머로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또한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 디지털 혁신의 어떤 확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경기를 봤다, 잘 봤다, 누가 이겼다, 졌다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마치 심판인 것처럼 감독인 것처럼 코치인 것처럼 나서서 분석하고 아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개인들이 직접 다 볼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굉장히 재밌는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독이라면 그리고 내가 단장이라면 하면서 뭐 판타지 리그라든지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소비하는 스포츠 데이터 프로스모로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 가치가 더 발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가 더 정확한 판정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게 스포츠의 공정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저는 공정성과 정확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정확성. 네, 다른 개념이다. 정확성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냐 아웃이냐라고 하는 게 정확성이라고 그쵸. 한다면 공정성은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었느냐, 즉 평양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또 공정성에 있어서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단 기준입니다. AI가 100% 정확하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이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된다면 그건 당연히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판정의 기술도 이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의 적용이죠. 그래서 AI 시스템을 A라고 하는 대회에는 적용을 하고 B라고 하는 대회에는 적용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특정 대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호크아이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네. 1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회에서는 호크아이가 사용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느끼는 심리적인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입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느끼는 좀 어떤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이 도입 자체가 정확하지만 도입 자체가 어떤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겠네요. 선수는 딱 치는 순간 알거든요. 인이다 아웃이다. 근데 그래요? 요만큼의 차이로 이제 우리가 인이냐 아웃이냐를 판단하는 인간이 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호크아이가 3D 공의 궤적에 의해서 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오차가 동전의 두께 약 2mm, 3mm 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졌고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그 호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 거죠. 네. 신뢰가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부담 없이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은 설명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네, 이거는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연관되는 문제고요. 이게 AI가 판정한 것이 설명이 가능해야 사람들이 이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AI 도입, 네, 어떻습니까?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까? 더 공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결국 경계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AI는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과 사회의 합의적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정성은 단순히 판정이 맞았느냐를 넘어서 이제 과정 자체가 얼마나 투명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사례로 들면 피파의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도 즉각적으로 3D 애니메이션으로 판정 결과 이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더 명료하게 설명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결국 초정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나 AI 판정 기술은 여러 가지로 정보 제공성을 더 명확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 아직까지도 인간 심판이 그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기반의 그런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공정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거를 합의적으로 총체하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판정을 맡게 되면 정작 인간 심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저는 AI가 심판을 없앨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저도 체조협회에서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고, 근데 이제 심판들은 항상 이제 걱정을 합니다. AI가 생기면 저희의 이런 역할이 사라질까 봐. 그런데 AI는 역할을 바꾸는 기준이 되지 AI가 심판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크아이나 뭐 VAR처럼 이런 어떤 순간을 판정하는 기술은 AI가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그런 기술은 이미 뭐 최고의 수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체조라든지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기술의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창의성과 같은 표현력 그리고 예술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아직까지는 판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영역들은 어떤 해석하는 능력으로서 인간의 판단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스포츠라는 게 또 숫자랑 좌표만으로는 안 끝나잖아요. 네, 이게 경기의 맥락, 뭐 선수의 반응, 현장의 긴장감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수준에서는 이미 AI가 인간의 능력을 월등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가 맥락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AI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스포츠라는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는 또 그 선수 개인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맥락과 상황,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은 AI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업적으로 보면 심판의 역할 변화가 단순한 어떤 직무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이나 뭐 자격, 운영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AI 시대 스포츠 심판 시스템 어떻게 변할까요? 네, 산업적인 시각에서 보면 네. 결국 심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AI가 도입됐었을 때 단순한 업무 보조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스포츠 운영 인프라 자체가 혁신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심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적인 감각에 많이 의존되었었던 숙련 노동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하이브리드형 거버넌스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심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판독자에서 이제는 시스템 운영자로서 좀 중심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의 VA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심과 부심 그리고 영상 판독관,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면서 판독 결과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은 이제 앞으로 기술이 쏟아내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잘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팬들과 잘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운영 권한을 시스템 안에서 잘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자로서 계속 그 정체성을 가져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결국 스포츠 현장에서도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좀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앞으로 스포츠 현장의 경쟁력은 예.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기술이 쏟아내는 사실상의 인사이트를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알고리즘적 통찰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 데이터를 현장의 언어로 녹여내고 그리고 실시간 의사결정으로 치환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BA 리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신러닝 기반의 추적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전 구단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구단은 우승권에 가까운 전력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어떤 구단들은 하위권을 전전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전략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팀별 역량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니까 미래 심판 데이터도 읽어야 되고요. 기술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설명도 잘해야 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두 분께 한번 짧게 여쭙겠습니다. 만약 미래의 스포츠 심판에게 딱 한 가지 능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초정밀 AI 판독 능력 아니면은 경기의 흐름을 읽는 인간적인 감각 어떤 쪽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기의 흐름을 읽는 인간적인 감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감각이요? 왜요? 왜냐하면 초정밀 AI 판독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심판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단순히 판단 능력만으로는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게 정말 공정한가를 판단하기에는 AI가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축구 경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파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파울을 당한 쪽에서 유리한 상황일 때는 심판이 경기를 그냥 계속 속행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행하는 경우가. 왜냐면은 파울을 당해서 넘어져 있지만 현재 지금 공격 중인 상황이고 여기서 끊게 되면은 어쩌면은 지금 이 공격 흐름이 끊어지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막히면 이제 다시 파울을 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판단에서 AI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인 파울인지 아닌지는 이제 AI는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뭐 미래에는 또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인간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AI가 판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 경기의 흐름을 읽는 인간적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초정밀 판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스포츠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향후에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자 범용적 인프라로서 계속해서 진일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판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이 계산해낼 수 없는 현장의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감각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심판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전하면은 경기장에서 삐끗하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6개월간 이제 못 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딱 바로 근거가 있으니까. AI 분석이 스카우팅과 선수의 가치 평가, 팀 운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단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을 어떻게 데이터로 일관되게 전략화하고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